시각 디자인 리서치 7주차 팀 ABO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앵거입니다. 앵거의 의미는 화, 분노, 화나게 하다이며 그 어원은 인도 유럽 조어에서 시작해 독일 조어를 거치고 고대 노르웨이어를 지나 13세기 중반 영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앵거가 되었고 14세기 초반에는 분노라는 뜻이 추가되어 그 뜻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1-2 앵거 계열 단어 비교입니다. 앵거 계열 단어 비교에선 지난주와 동일하게 치중 테라피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12가지 분류의 세부적 분류를 담은 잠표를 유지해 보았습니다. 1-3 서로 반대인 유형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첫 번째로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자해 행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자학과 방어적 반격 후 분노를 표출하는 보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냐 타인이냐에서 다르며 두 가지 모두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학하는 세부적 비교입니다. 일러스트나 잡지 등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대체로 일그러진 얼굴의 표정과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나 얼굴에 실을 묻고 뭉개진 얼굴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보복성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영화, 드라마 포스터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대체로 무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고 흑백의 사진이나 검붉은 색상 위주의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인 유형,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폭력적인 유형인 행동적인 유형입니다. 다음, 비판, 조롱 등으로 언어적 피해를 입히는 언어적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각각 직접적인 물리력, 언어적으로 다르며 두 가지 모두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윗입술에 힘을 준 얼굴이나 2명 이상의 인물의 행동하는 동작을 포착한 사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인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입을 벌리거나 상대를 응시하는 사진, 연출로는 입 주변에 뜨는 효과나 자막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인 유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적이며 빈정대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 공격적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폭발하여 파괴적으로 변하는 폭발적인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회피한다는 점과 참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돌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동적 공격성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에서 대부분의 사진을 구했으며 대체로 삐뚤어진 입과 구긴 미간과 사선을 응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세리프 폰트의 사용이 적습니다. 폭발적인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빨간 계열의 색상에 입을 크게 벌리거나 미간에 잡힌 주름, 입을 강조한 연출의 사진이 있습니다. 1-4 서로 비슷한 유형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첫 번째로 공격적인 폭력, 충동적, 예측 불가라는 키워드를 가진 유형인 행동적인 유형과 상처를 입히기 위한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파괴적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타인에게 가하는 위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주로 짤방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손을 사용하고 있고 물건을 들고 있으며 무언가가 깨지거나 찢기는 등의 손상이 되어 있는 유형의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유형, 그 두 번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수동적 공격적 유형과 감정을 억누르고 분노의 감정이 추적되는 유형인 조용한 유형, 그리고 지속적인 낮은 분노, 적개심, 과민 반응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만성적인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은 각기 다르지만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 낮은 유형의 분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성적인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에서 사진을 구했고 대체적으로 눈썹이 올라가거나 옆을 보는 사진, 윗 입술을 들어올리는 등의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조용한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방과 영화 포스터에서 사진을 구했으며 무표정의 얼굴에 상대를 응시하고 찡그림이 적으며 입을 다물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드한 고릭체가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서로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불의에 대한 반응인 정의로운 유형과
상대적으로 건설적인 유형인 독단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자신에겐 정당방위의 분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의로운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일반 이미지나 짤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주로 말을 하는 상황과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행위, 그리고 인물에서는 판사가 많이 나옵니다. 독단적인 세부적 비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얼굴은 닫힌 모습이 보이고 어딘가를 보고 있고, 사용되는 폰트는 거친 느낌이 들고 손글씨로 많이 사용됩니다. 서로 비슷한 유형, 그 마지막입니다. 감정이 쌓이고 끓는 점에 도달 후 표출되는 유형인 벅찬 유형과 육체나 정신적으로 폭발하여 파괴적으로 변하는 폭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은 갑작스러운 유형의 분노라는 점이 비슷하며 둘 다 자신에게 큰 피해가 가는 유형입니다. 법찬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고 주로 연기나 불, 그리고 긁는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색상은 빨간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는 폰트는 볼드한 고딕체를 사용하고 크기가 큽니다. 다음은 앵걸의 하위 단어들 이미지입니다. 조이는 대단히 행복한 기분, 성공 또는 만족이라는 뜻으로 어원은 인도 유럽 조어의 가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라틴어 가우디아와 복수형 가우디움을 지나 11세기 고대 프랑스어 조이로 발전하였고 13세기의 현재의 단어 모양새로 정착하였습니다. 13세기의 조이는 기쁨, 행복의 요소라는 뜻이었는데 14세기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변하였고 15세기의 친애, 애정이라는 뜻이 더해졌습니다. 조이 계열의 벤다이어그램입니다. 행복한, 재미있는, 성취감, 쾌락적인, 냉소적인, 가식적인, 병리학적, 조증의 8가지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이 계열 세부적 비교 중 첫 번째인 행복하다와 재미있다입니다. 행복하다는 생활에서의 충분한 만족이란 뜻으로 주체가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나 성취의 산물입니다. 재미있다는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 유머 감각이나 생리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둘은 유사한 단어이지만 차이점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공통점으로는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행복은 진정한 기쁨을 나타내지만 재미는 그 뜻의 유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화보나 광고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점프를 하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이고 꽃이나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파스텔 톤과 그 외의 여러 색상을 사용하며 주로 야외에서 찍히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이나 광고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턱 아래에 주름이 생기며 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노란색, 파란색 같은 비비드 색상을 사용하며 폰트는 크기와 높이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감과 쾌락적인입니다. 성취감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이고 쾌락적인은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성취감은 자기실현적 행복으로 쾌락적인은 쾌락적 행복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자기실현적 행복의 주요 키워드는 의미감, 성취감이고 쾌락적 행복의 주요 키워드는 즐거움, 기쁨, 긍정정서 증가, 부정정서 감소입니다. 자기실현적 행복에서는 개인 강점 및 잠재력의 발현을, 쾌락적 행복에서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총체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행복으로 여깁니다. 자기실현적 행복은 개인의 특장적 발견과 도전을 통한 자기 가치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쾌락적 행복에서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총량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또 자기실현적 행복은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확인을 행복의 보상으로 삼지만 쾌락적 행복은 즉각적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을 보상으로 삼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취감의 세부적 비교입니다. 짤 위주로 사진을 구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고 눈을 제대로 뜨지 않으며 만세나 주먹을 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포인트 색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쾌락적인 세부적 비교입니다. 광고나 포스터에서 사진을 구했습니다. 입과 손을 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연출로는 폭죽이나 가루가 날리는 효과, 그리고 반짝이는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색상은 노란색, 파란색이지만 살짝 탁한 느낌의 색상을 사용하고 야외에서 바람과 함께 찍히며 폰트는 볼드한 서체나 타이트 서체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가식적과 냉소적입니다. 가식적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고 냉소적은 쌀쌀할 태도로 업신여겨 비웃는 것입니다. 둘은 조이 계열 안에서도 부정적 정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식적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냉소적은 다른 주체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식적은 실제로 기쁨을 느끼지 않고 눈과 입의 제스처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식적인의 이미지에서는 주로 눈과 입의 불일치, 대상을 응시하는 모습, 광대에 비해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행동은 웃는 표정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주로 예능이나 일러스트 등 짤에서 많이 보입니다. 냉소적인은 상대를 응시하며 무표정 상태에서 입꼬리만 올리는 표정이 자주 보입니다. 예능 등 짤의 비중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리학과 조증입니다. 병리학의 원문인 파라티미카는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어 의역하여 병리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둘은 조의 계열 안에서 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리학은 실제로는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조증은 대체로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리학의 상황적 예시로는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기쁨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리학은 느끼는 감정의 생리적 표현이 수반되지 않기도 하며 조현병과 일부 유사한 부분을 갖기도 합니다. 조증은 대체로 모든 상황에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며 병적일 정도로 행복감이 침취해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빨라지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좋아지는데, 과도한 행복이 과민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난폭한 행동, 환각,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합니다. 병리학적, 즉 파라티미카의 이미지에서는 동공이 풀리거나 눈을 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또 종교 행사를 하고 있거나 쓰러진 이미지, 여러 명이 있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기사사진 등 일반 이미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증에서는 윗니와 흰자를 보이고 상대를 노려보는 표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피사체가 흔들리는 모습과 일러스트에서는 여러 색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짤에서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조이의 하위 단어들입니다. 다음은 출처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